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던 상대방이었어요. 항공사 내부의 승객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 의뢰인분의 연락처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처벌시키면서도 합의금 2,500만 원으로.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 2,500만 원을 받고 또 구약식으로 상대방을 처벌시킨 저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여성분이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다른 여성분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상대방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던 상대방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항의차 저희 의뢰인분한테 연락을 준 거죠. 이제 의뢰인분은 이 여자분이 자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남자친구분은 자기는 절대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상대방 여성분은 모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의뢰인분과 남자친구분이 여행을 간 것을 알고 항공사 내부의 승객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 의뢰인분의 연락처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고, 저희는 항공사 내부에 조회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고소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공사 측에 승객 정보 열람 기록 관리 방침을 문의를 해서 고객 정보를 열람을 했을 때 그 조회 기록이 남는지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항공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열람했을 때는 그 정보를 1년 동안 보존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서 그 정보를 취득해달라고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상대방은 행위를 부인했는데 항공사에서 조회 기록을 받고 나서는 상대방도 자기의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저촉이 되는 행위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2조 제2호에서 이런 초과 이용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 관련해서만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바람 이런 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 의뢰인분한테 연락을 한 거는 의뢰인분의 개인정보를 초과해서 이용을 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법리적인 주장들도 정교하게 주장을 해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을 시켰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사과를 하면서 합의 시도가 먼저 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처벌시키면서도 합의금 2,500만 원으로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수사가 종결이 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있는 범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합의를 함에도 수사를 계속 거쳐서 벌금형 처벌이 나왔던 거죠. 만약에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가 있으면 정황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하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 증거가 없었으면 상대방이 그냥 잡아뗐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항공사에 그 승객의 정보를 조회한 이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금액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셨나요? 사실 정해진 합의 금액은 없어요. 합의 금액이라는 거는 상대방끼리 이제 적정한 선에서 금액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대의 합의금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높은 금액대로 협상이 된 거긴 한데,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닥칠 리스크나 형사사건 처벌도 되고 또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다 감안해서 이 합의금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저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비슷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의 영상과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